자, 오늘 공부했던 것을 요약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는 겁니다. 자, 뒤로 딱 기대고 편안하게 들으면 돼요. 강의를 다 들으면 참 좋지만 들을 시간이 없다면 요것만 갖고 15분 정도 되거든. 요것만 갖고 들으세요. 유튜브에는 좋아요, 구독 이거는 거는 눌러주는 게 좋다, 안 좋다? 그 구독, 좋아요에 어떻게 그렇게 인색합니까? 그 구독, 좋아요 눌렀다고 해서 어디 비용 지출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 베푸는 삶이 좋은 삶입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지금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거는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배우거든. 그 서류를 배울 때 오늘은 이해관계인의 성낙서부터 출발을 한 거예요. 항상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성낙서 또는 판결서가 들어가야 돼요. 그럼 성낙서가 들어갈 때는 인감증명도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때 공시법 시간에 이해관계인의 성낙서를 필요로 하는 등기는 많아. 근데 우리는 5개만 배우거든. 그럴 때 2개로 나눕니다. 말소 등기, 말소 회복이 등기, 직권 경정 등기,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신청할 때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성낙서 전부 해야 됩니다. 안 하면 각하 등기 안 해줍니다. 그런데 전세금이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 권리의 변경은 성낙서가 들어오면 부기등기, 안 들어오면 주등기 따라서 등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권리의 변경은 성낙서가 없어도 등기가 된다. 그걸 기억해두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는 주민등록 등본입니다. 그냥 딱 이렇게 말하세요. 의무자, 권리자. 의무자는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권리자는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플러스 주민등록 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이렇게 딱 기억해두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등기부상에 이름이 올라가는 자를 등기명인이라고 그러고, 등기명인의 표시가 성명주소, 주민등록 번호입니다. 키는 주민등록 번호거든. 주민등록 번호는 대한민국 국민만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이 등기명인이 되었을 때 주민등록 번호를 써야 되는데 주민등록 번호가 없으니까 주민등록 번호를 대신하는 번호를 줘. 그게 부동산 등기용 등록 번호입니다. 그럼 이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하는 기관은 본인이 외우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국가나 국대,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국제정부, 외국정부 이런 거는 국토교통부 장관, 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등기관, 재외국민은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 등기관, 비법인은 시장군수 구청장, 외국인은 지방출입국 외국관서의 장. 그대로 딱 외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장을 제출하는 등기는 4개거든. 그럴 때 소유권 번호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 표시 변경 경정 등기, 멸실입니다. 그 다음에 도면을 제출하는 등기는 토지 소유권 보존 X, 건물 소유권 보존 X, 수개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은 O, 구분 건물 소유권 보존은 O, 부동산 일부의 권리를 설정할 때는 도면을 전부 한다. 이때 법인은 도면은 반드시 전자문서로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되고, 자연인과 비법인은 서면으로 작성해도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각하거든. 부동산 등기법 제29조에는 각하 사유를 1호부터 11호를 명문으로 딱 정해놨어요. 이거요, 1호부터 11호는 크게 중요한 거 아니라. 그럼 여기서 딱 중요한 거는 1호, 2호입니다. 그런데 1호는 답이 명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신경을 안 써도 돼. 2호. 그럼 1호는 관할 위반이거든. 답이 나와 있죠.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그래서 이게 등기 대상이 이냐 아니냐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등기 능력 없는 물건이거나 권리, 법령의 근거가 없는 특약사, 전유부분과 대지 사용권 분리 처분할 수 없다. 저당권과 비담보 채권 분리 처분할 수 없다. 요역지와 지역권 분리 처분할 수 없다. 지분의 소유권 번호등기 X, 지분의 용익권 X, 상속 지분만의 상속 등기는 X, 이중의 보존 등기 X, 이중의 용익권 X, 동시에 신청하여야 할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않으면 각하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와 환매 특약 등기는 반드시 동시에 들어가면 등기를 해주는 거예요. 관공서 또는 법원에 촉탁으로 하여야 할 등기를 신청을 하면 등기해주지 않아. 농지의 전세권 안 돼. 등기 사무 정지기간 중에 등기마다
안 돼. 그러면 하천의 용익권 안 돼. 부동산 일부의 소유권이든 저당권, 처분에 대한 등기 안 돼. 그렇게 딱 정리해두면 돼요. 두 번째는 각하사유이라면 각하를 시켜야 되거든. 각하를 시켜야 되는데 각하를 시키지 않고 등기를 해버리는 거야. 해버렸다면 그 각하사유가 1호, 2호는 무조건 무효라. 무조건 무효. 3호부터 11호는 실체관계 여부를 따졌어. 실체관계와 일치하면 유효, 불일치하면 무효. 딱 두 개만 기억합니다. 무권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해도 실체관계와 일치하면 유효입니다. 위조된 인감에 의해서 등기가 이루어져도 실체관계와 일치하면 유효입니다. 유효. 됐다 안 됐다? 되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신청의 방법에는 방문 신청과 전자 신청이 있거든. 그러면 방문 신청, 전자 신청할 때 방문 신청은 자연인, 법인, 비법인. 전자 신청은 자연인, 법인. 요 비법인은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방문 신청할 때 대리는 제한이 없다. 전자 신청의 대리는 변호사, 법무사만 된다. 방문 신청에는 인감을 첨부해. 전자 신청에는 인감을 첨부하지 않아. 되죠? 전자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럼 사용자 등록은 등기소에 직접 출석을 해서 해야 돼요. 이때 본인 여부 확인하기 위해서 인감과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해야 됩니다. 두 번째, 대리인에게 등기 사무를 맡겼다면 대리인만 사용자 등록하면 됩니다. 본인은 할 필요 없어. 그럼 사용자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이고 3년이 다가오면 3개월 전부터 연장이 됩니다. 연장할 때는 전자문서로서 할 수 있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등기를 신청할 때는 공인인증만 하는 겁니다. 인감을 제출하지는 않아. 그렇다 기억해두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의신청이거든. 등기관의 부당한 처분 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때 부당한 처분이 등기 실행입니다. 등기 실행. 부당한 결정이 각하 결정입니다. 그러면 각하 결정은 해줘야 되는 걸 안 해주는 게 각하 결정이고 등기 실행은 안 해줘야 되는 걸 해주는 게 등기 실행이에요. 됐죠? 네. 그럼 여기서는 딱 한 개만 딱 기억하면 돼요. 등기 각하 결정에 대해서 제3자는 이의제기가 안 돼요. 등기 실행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제3자 이해관계인도 이의신청할 수 있다. 두 번째, 등기간의 부당한 처분 결정에 대해서 이의제기할 수 있는데 그 부당한 처분 결정의 판단 시점은 처분 결정을 내린 당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실, 새로운 증거 방법을 근거로는 이의제기할 수 없다. 이의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등기부의 효력은 정지되어 있느냐 살아있느냐 살아있어. 그래서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 이렇다 가면 돼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사실, 새로운 증거를 할 수 없다는 그 없다와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 그 두 개를 딱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그럼 이의신청의 절차는 있잖아요. 이의신청서는 등기소에 제출하지. 그럼 이의신청은은 법원에다 가지. 그리고 여기는 다른 거는 다 놔두시고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면 3일 이내 의견서를 붙여서 지방법원으로 올려보내는 거예요. 그럼 이때 지방법원은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다가 보내어야 합니다. 그럼 지방법원에서 약식 재판을 해보니까 이의신청 이유 있어. 이유 있다면 법원에서 등기소로 기록명령을 내리는 거야. 기록명령 할 때. 그러나 안 되는 거. 권리 이전의 등기 기록명령이 있었는데 이미 다른 사람한테 권리가 이전됐다면 해줄 수가 없어. 맞아요? 네. 전세권 설정 등기 기록 명령이 내린데 이미 전세권에 설정이 돼 있어. 그럼 해줄 수가 없어. 그러면 응하지 않으면 해줄 필요가 뭐다? 없어. 이해관계인이 발생했다면 해줄 필요가 없어. 이럽니다. 그 다음에 이의신청은 당사자가 이의제기하거든. 그러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없는 거. 그래서 아까 전에 저당권 설정자가 저당권 이전에 대해서 이의제기할 수 없다. 각하 결정에 대해서 제3자는 이의신청할 수 없다. 상속인이 아닌 자는 상속 등기가 위법하다고 이의제기할 수 없다. 그럼 채권자는 이의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딱 가져가면 되는 겁니다. 통과.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 보존은 오늘 기본밖에 배우지 않았거든. 그래서 미등기 부동산에 처음으로 하는 게 소유권 보존이고 소유권 보존은 당연히 단독 신청입니다. 미등기입니다. 미등기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권 보존은 게 대상은 3개거든. 하나가 원시치도.
하나가 직권보도, 하나가 규약성 공용부분 폐지. 원시 취득은 시험하고 관계가 없지. 그럼 직권보도는 미등기 부동산에 자, 이러면 미등기부동산의 법원의 소유권에 관한 처분의 제한의 등기 촉탁이 있다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등기 한다. 처분의 제한이 소유권에 들어와야 되고 법원에서 들어왔을 때 직권보도를 하는 겁니다. 소유권이 아니고 법원 이해가 아니면 아니다. 그래서 아까 압류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직권보도는 하면 등기 여기에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는 기록하지 않고 등기 실행 연월일을 기록하고 직권보도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지 않고 등기 완료 통지를 하고 가처분 등기가 말소되더라도 직권으로 행한 소유권 보도는 게는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거 딱 기억해 두면 돼요. 그 다음에 규약상 공용부분 폐지거든. 그럼 규약상 공용 폐지하는 거는 공용부분을 전유부분으로 완성했다. 이러면 제일 빨라요. 그러면 그 전유부분을 그걸 산 사람은 지체 없이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도는 게 하면 돼. 안 돼요? 네. 자, 지금부터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등기필 정보거든. 등기필 정보 딱 할 때, 키를 딱 잡을 때, 제공을 묻는지, 작성을 묻는지, 이걸 딱 하면 됩니다. 제공은 신청할 때 쓰는 말이고, 작성은 끝났을 때 쓰는 말이에요. 신청할 때는 의무자가 키입니다. 작성은 등기부상의 이름에 올라가니까 권리자가 키입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등기필 정보 제공은 공동신청 및 성소환 등기 의무자. 그러니까 단독 신청에는 의무자가 없기 때문에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요. 공동 신청에서 제공하고 단독에서는 예외 하나. 그게 성소환 등기 의무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단독할 때 그런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등기가 끝났다면은 등기필을 작성하거든. 작성은 답안입니다.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여 등기 권리 통지하다. 그러면 새로운이 키예요. 이 새로운이 보존 설정이죠. 때리고 시작. 보존 설정이죠. 요 세 개는 작성을 해. 그러면 밑에 거는 안 해. 안 해. 신경 일단 쓰지 마세요. 그러면 보존 등기, 설정 등기, 이런 등기는 작성을 하는데 안 하는 예외가 있는 거야. 안 하는. 그게 세 개입니다. 성소환 등기 의무자, 채권자 대비 신청, 직권 보류 등기는 본인이 신청했다 안 했다? 안 했. 그러니까 등기필 정보는 작성하지 않고 등기 완료 통지는 해야 하네요. 해. 자, 여기서 등기 완료 통지는 5개거든. 그럼 3개는 됐다 안 됐다? 되지. 그럼 하나는 관공서는 등기필 정보 작성 안 합니다. 그 대신 완료 통지는 해야 하네요. 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등기필 정보 분실만 딱 갖고 가면 돼. 그럼 등기필 정보를 분실했을 때는 등기소에 직접 가서 본인 여부 확인을 받고, 오케이? 말소하면 됩니다. 그러면 등기소에 갈 때는 인감을 들고 가야 되고, 그럼 등기소에서는 본인 여부 확인해가 말소했어. 하고 난 다음에 말소했다는 것까지도 알린다, 안 알린다? 알려. 요게 등기 완료 통지가 된다. 됐다, 안 됐다? 됐. 자, 마치도록 합니다. 고생했습니다.